오늘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중년 연애에서 오래가는 비밀이요. 여러분은 지금 연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나는 건 성공했는데 어떻게 오래가지?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힘들어. 이런 얘기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중년 연애는 시작도 어렵지만 유지가 더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젊을 때는 사랑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어요. 좋아하니까 괜찮아. 사랑하니까 견딜 수 있어. 이렇게요. 근데 중년은 달라요. 각자 살아온 인생이 있고요. 자녀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건강도 신경 써야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3개월도 못 가고 헤어지는 커플이 정말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50대 중반 남자분인데 소개팅으로 여자분 만났대요. 처음 2달은 정말 좋았대요.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3개월째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만나는 횟수로 다투고요. 돈 문제로 의견이 안 맞고요. 서로 자녀 얘기하다가 기분 나쁘고요. 결국 6개월 만에 헤어졌대요. 그 친구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중년 연애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1년 넘게 잘 사귀는 커플들도 있어요. 2년, 3년 넘게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혼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오래가는 커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잘생겨서? 돈 많아서?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를 대하는 태도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고요. 오늘은요, 1년 넘게 잘 사귀는 중년 커플들의 비밀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알고 나면요, 여러분도 오래가는 연애할 수 있어요. 헤어지지 않고 계속 행복하게 사귈 수 있고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어떤 비밀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중년 커플은 젊은 커플과 달라요. 젊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맨날 붙어 있고 싶잖아요. 하루 종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고요. 우리 항상 같이 있자.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하죠. 근데 중년은 달라요. 각자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자기만의 생활 패턴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취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래가는 커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붙어 있지 않아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여자친구랑 2년째 사귀고 계신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2~3번 만나요. 매일 만나지 않아요. 각자 할 일하고 각자 시간 보내고요. 그리고 만날 때 집중해서 만나요. 이게 뭐예요? 독립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매일 붙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분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나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약속 있어. 다음 주에 보자.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재밌게 놀다 와. 나도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이렇게 대답했대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거죠. 젊은 커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A 친구들이랑 말고 나랑 만나. 나 보고 싶은데. 이렇게 삐졌을 거예요. 근데 중년은 달라요. 당연히 친구들도 만나야지. 나도 내 시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 친구 얘기도 해볼게요.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1년 넘게 사귀고 있는데요. 각자 집에서 살아요. 같이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각자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좋아.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나는 밤늦게까지 책 읽는 게 좋아. 내 공간이 있어야 편해.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주말에 만나서 같이 시간 보내고 각자 집으로 가고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하대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중년은 이미 자기만의 삶이 확립돼 있거든요.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갈등이 생기고요. 왜 나한테만 맞추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요. 너는 내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자. 그리고 만날 때 행복하게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줄어들어요. 제가 지인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 지인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나 다음 주에 등산 동호회 모임 있어. 2박 3일로 가. 여자친구가 좋아. 재밌게 다녀와. 나도 그동안 내 할 일 할게. 이렇게 말했대요.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응원해줬어요. 왜요? 그 남자가 등산을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요. 그게 그 남자 인생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뭐 해? 이렇게 계속 물어보지 않아요. 믿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 나쁜 짓 안 하는 거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젊은 커플은 어때요? 지금 어디야? 계속 확인하잖아요. 불안하니까요. 근데 중년은 그럴 필요 없어요. 서로 믿고 존중하니까요.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락도 매일 안 해요. 바쁘면 하루 이틀 연락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각자 할 일 하다가 생각나면 연락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거예요. 매일 연락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편하게 지내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각자의 취미를 존중해요. 남자가 낚시 좋아하면 가서 해. 나는 이해해. 여자가 요가 좋아하면 다녀와. 건강에 좋잖아. 이렇게 서로 응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낚시 같이 갈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 좋아하는 걸 하게 놔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서로 숨통이 트여야 오래 가거든요. 너무 붙어 있으면 답답해요. 질려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없어. 이렇게 느껴지면 헤어지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요. 이 사람이랑 만나면 좋아. 근데 안 만날 때는 내 시간도 즐거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래 가요. 정리하면요. 오래가는 중년 커플의 첫 번째 비밀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고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요. 각자의 삶과 시간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밀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어땠나요? 이상형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키는 이만큼, 외모는 이렇고, 성격은 저렇고, 직업은 이거고,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죠. 근데 중년은 달라요. 완벽한 사람 없다는 걸 알아요. 다들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오래가는 커플들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의 단점도 받아들여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은 좋은데 저런 부분은 부족해. 근데 괜찮아.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여자친구랑 1년 반 정도 사귀시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여자친구가 완벽해 보였대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단점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고요.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요. 가끔 말을 좀 무뚝뚝하게 하고요. 젊었을 때 같았으면 이건 못 참아. 헤어져야겠어. 이랬을 거래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대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지. 나도 단점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게 됐대요. 대신 장점에 집중하는 거죠. 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줘. 그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요. 제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요리를 못한대요. 라면도 잘 못 끓인대요. 처음엔 실망했대요. 중년 여자가 요리도 못하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꿨대요. 요리는 못해도 다른 장점이 많아. 성격도 좋고 대화도 잘 통하고 요리는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가 요리를 도맡아 해요. 여자친구는 설거지를 하고요.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완벽함을 요구하는 대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고쳐줬으면 좋겠어. 저 부분도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특히 중년은 더 안 바뀌어요.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걸 아니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지인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 지인 남자친구가 시간관념이 별로 없대요. 약속 시간에 늘 10분씩 늦고요. 처음엔 화가 났대요. 왜 맨날 늦어? 시간 좀 지켜. 이렇게 짜증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도 여전히 늦고요. 그때 그 지인이 깨달았대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바꾸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전략을 바꿨대요. 약속 시간을 실제보다 10분 일찍 말하는 거예요. 12시에 만나고 싶으면 11시 50분에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남자친구가 10분 늦게 와도 딱 12시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적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과거와 비교하지 않아요. 내 전 남편은 이랬는데, 내 전 여자친구는 저랬는데, 이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사람은 지금 사람이고요. 비교하면 상대방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상담했던 분이 그러셨어요. 저는 절대 과거 얘기 안 해요. 전 부인이 어땠든 지금 여자친구랑은 상관없잖아요. 지금 사람은 지금 사람으로 봐야죠. 이게 현실적인 기대치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단점도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단점 있어. 나도 부족한 게 많아. 이걸 아니까 상대방한테도 관대해지는 거죠.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방한테 완벽함을 요구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잔소리가 좀 많아요. 자기도 압니다. 여자친구는 그걸 참아줘요. 대신 여자친구는 우유부단해요. 결정을 잘 못 내려요. 저는 그걸 이해해줘요. 서로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성숙한 연애예요. 중년 연애고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완벽함을 요구하면 관계가 힘들어지거든요. 왜 이것도 못해? 왜 저것도 안 돼? 계속 불만이 생기고요. 상대방도 스트레스 받고요. 결국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면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좋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만족하게 되고 관계가 편해지죠. 정리하면요. 오래가는 중년 커플의 두 번째 비밀은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기대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단점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비밀 말씀드릴게요.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작은 것도 대화로 푼다는 거예요. 중년이라고 해서 말 안 해도 알아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말해야 해요. 왜냐하면요.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르거든요.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더 소통해야 하는 거죠. 오래가는 커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불편한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했어요. 오늘 약속 취소하셔서 실망했어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어땠나요? 에이, 괜찮아. 참자. 이렇게 사귀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쌓이거든요. 하나씩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그래. 나는 참고 참았어. 이렇게요. 그럼 관계가 깨져요. 제가 상담했던 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여자친구랑 3년째 사귀고 계신데요.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뭐든지 얘기해요. 사소한 것도요.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계속 휴대폰 보는 게 신경 쓰였어요. 근데 말 안 하고 참으면 계속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만날 때는 휴대폰 좀 덜 보면 좋겠어. 나랑 있을 때는 나한테 집중해줬으면 해. 이렇게요.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미안해요. 몰랐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렇게 바로 이해해줬대요. 말을 했으니까 해결된 거예요. 만약 말 안 하고 참았으면요. 계속 불만이 쌓였을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폭발했겠죠. 이게 소통이에요. 제 친구 얘기도 해볼게요.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취소했대요. 미안해요.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만나요. 친구가 속상했대요. 주말을 기다렸는데 취소됐으니까요. 근데 그냥 넘어가지 않았대요. 다음에 만났을 때 얘기했어요. 저번에 약속 취소되니까 좀 서운했어요. 물론 친구분 일이 급했다는 건 이해해요. 근데 제 기분도 좀 알아줬으면 해요. 여자친구가 진심으로 사과했대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기분 생각 못했어요. 다음부턴 먼저 상의할게요. 이렇게 대화하니까 오해도 풀리고 관계도 더 좋아졌대요. 이게 소통의 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세요?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런 게 좀 그랬어요. 바로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하지 않고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말하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저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 말하면요. 오늘 이게 좀 그랬어요. 다음엔 이렇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제가 지인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 지인이 남자친구랑 식당에서 밥 먹는데요. 남자친구가 종업원한테 반말하더래요. 야, 여기 물 좀. 이렇게요. 그 지인이 그게 좀 불편했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말 안 했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도 나중에 저렇게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전화해서 얘기했대요. 어제 식당에서 종업원분한테 반말하시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저는 그게 별로 안 좋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가 깜짝 놀랐대요. 아, 그랬어? 미안해. 나 원래 그렇게 말하는 게 버릇인데 고쳐야겠네. 앞으론 조심할게.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말을 했으니까 해결된 거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화할 때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대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느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비폭력 대화예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자친구한테 말할 때 항상 나는으로 시작해요. 당신은 이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자친구가 방어적으로 안 나와요. 대화가 훨씬 편해져요. 이게 소통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 얘기를 경청해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말도 잘 들어주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 기분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휴대폰 보면서 듣지 않고 눈 마주치면서 집중해서 듣는 거죠.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여자친구는 정말 얘기를 잘 들어줘요.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줘요. 그리고 공감해줘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소통이에요. 말하기와 듣기. 둘 다 중요한 거죠. 왜 소통이 중요할까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상대방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저건 불편해요. 이렇게요. 그럼 상대방이 알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소통 안 하면요. 오해가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결국 헤어지게 돼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정리하면요. 오래가는 중년 커플의 세 번째 비밀은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대화로 풀고요. 감정 쌓아두지 않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네 번째 비밀 말씀드릴게요. 서로의 과거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년 연애에서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중년은 누구나 과거가 있거든요. 전 남편이나 전 부인, 이혼 경험, 자녀들, 이런 것들이요. 젊을 때는 과거가 별로 없잖아요. 깨끗한 백지 같은 거죠. 근데 중년은 달라요. 이미 한 권의 책을 다 쓴 상태예요. 그 책의 일부를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래가는 커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과거를 캐묻지 않아요. 전 부인이랑은 왜 헤어졌어요? 전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런 질문 안 해요. 궁금해도 참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제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불편해요. 제가 상담했던 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여자친구랑 처음 만났을 때 전 남편 얘기를 물어봤대요. 전 남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왜 이혼하셨어요? 여자친구가 대답은 해줬는데 표정이 안 좋더래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연락이 뜸해졌대요. 나중에 알았대요. 그 질문 때문에 여자친구가 기분 나빴던 거예요. 내 과거를 왜 캐묻지? 그건 이미 끝난 일인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분이 배웠대요. 과거는 묻지 말자. 지금이 중요하지. 그 이후로는 과거 얘기 일절 안 한대요. 여자친구가 먼저 얘기하면 들어주지만 절대 먼저 묻지 않는다고요. 제 친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혼한 이유가 궁금했대요. 근데 안 물어봤대요. 알고 싶지만 묻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말하고 싶으면 말하겠지. 그렇게 1년을 사귀었는데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먼저 얘기하더래요.
우리 이제 편한 사이니까 얘기할게요. 제가 왜 이혼했는지요. 자연스럽게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하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과거와 비교하지 않아요. 전 부인은 요리를 잘했는데, 전 남편은 돈을 잘 벌었는데,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요. 비교당하는 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전 부인한테 다시 가지 그래. 이런 생각 들게 만들어요. 제가 지인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 지인이 남자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대요. 내 전 부인은 집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그 순간 화가 확 났대요. 그럼 전 부인한테 가세요. 거의 싸울 뻔했대요. 남자친구가 그제야 깨달았대요. 아, 이런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 뒤로는 전 부인 얘기 일절 안 한대요. 오래가는 커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사람과는 상관없다. 비교하지 말자. 이렇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요. 우리 앞으로 뭐 할까? 우리 내년에 여행 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보다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럼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요.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과거 얘기 안 해요. 대신 미래 얘기 많이 해요. 나중에 같이 살면 어떻게 할지, 노후는 어떻게 보낼지, 이런 얘기요. 그게 더 즐거워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 자녀를 존중해요. 중년은 자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자녀들도 과거의 일부예요. 오래가는 커플들은 상대방 자녀를 인정하고 존중해요. 당신 아들이 중요하죠. 당연히 챙겨야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아요. 나보다 아들이 더 중요해. 이렇게 삐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 친구가 그래요. 여자친구한테 딸이 있는데 완전히 존중해준대요. 여자친구가 딸 만나러 가면 좋아. 다녀와. 이렇게 말해요. 딸이 엄마한테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왜 과거를 존중해야 할까요? 과거를 부정하면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과거가 모여서 지금의 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지금의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오래가는 중년 커플의 네 번째 비밀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캐묻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비밀 말씀드릴게요. 경제적으로 투명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중년 연애에서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젊을 때는 돈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데이트 비용 정도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근데 중년은 달라요. 각자 재산도 있고 빚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 교육비도 있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오래가는 커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 문제를 숨기지 않아요. 투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월급이 이 정도야. 나는 지금 대출이 좀 있어. 나는 애들 교육비로 이만큼 나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나중에 알게 되면 배신감 느끼거든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여자친구랑 1년 넘게 사귀는데 결혼 얘기가 나왔대요. 그때 서로 솔직하게 재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집이 하나 있어. 근데 대출이 얼마 남았어. 나는 예금이 이만큼 있어. 근데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쓸 거야. 이렇게 다 털어놨대요. 처음엔 좀 부끄러웠대요. 돈 얘기하는 게요.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래요. 아, 이제 숨길 게 없네. 서로 다 아니까 편하네. 그리고 규칙도 정했대요. 데이트 비용은 번갈아 내기, 큰 지출은 미리 상의하기, 각자 용돈은 각자 관리하기. 이렇게요. 명확하게 정해놓으니까 돈 문제로 싸울 일이 없어졌대요. 제 친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여자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비용 얘기를 안 했대요. 여행 가서 보니까 여자친구가 계속 돈을 아끼더래요. 싼 식당만 가고 택시도 안 타고요. 나중에 알았대요. 여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미리 말 안 했던 거죠. 그 친구가 서운했대요. 진작 말했으면 내가 더 낼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둘이 돈 얘기를 확실하게 하기로 했대요. 여행 가면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자. 각자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훨씬 편해졌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각자 부담과 공동 부담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데이트 비용은 반반씩 내자. 외식할 때는 내가 낼게, 너는 카페비 내.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는 거죠. 애매하게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애매하면 불만이 쌓이거든요. 나만 맨날 내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인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 지인이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항상 계산했대요. 처음엔 고마웠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미안하더래요. 내가 너무 얻어먹는 것 같아. 그래서 제안했대요. 우리 이제부터 번갈아 낼까요? 오늘은 제가 내고 다음엔 당신이 내고. 남자친구가 좋다고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둘 다 편하더래요. 부담도 덜하고 공평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큰 지출은 미리 상의해요. 이번에 명품 가방 사고 싶은데, 차를 바꾸고 싶은데, 이런 큰 지출은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의견을 듣는 거죠. 왜냐하면요. 나중에 결혼하면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로 영향을 주니까요.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차를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여자친구가 반대는 안 했는데 조언을 해줬어요. 지금 바꾸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지요. 그게 도움이 됐어요. 이게 투명한 거예요. 숨기지 않고 함께 고민하는 거죠. 왜 경제적 투명성이 중요할까요? 돈 문제는 정말 민감하거든요. 숨기면 나중에 큰 문제 돼요. 왜 빚이 있는 줄 몰랐어? 왜 재산이 없는 줄 몰랐어? 이렇게 배신감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투명하게 얘기하면요. 아, 이 사람은 솔직하구나. 믿을 수 있겠네. 이렇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오래가는 중년 커플의 5번째 비밀은 경제적으로 투명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돈 문제 숨기지 않고 각자 부담과 공동 부담 명확히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밀 어떠셨나요? 첫 번째,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두 번째,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다. 세 번째,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네 번째, 서로의 과거를 존중한다. 다섯 번째, 경제적으로 투명하게 지낸다. 이 5가지요. 전부 다 중년 연애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오래가는 커플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대화 많이 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돈 문제 투명하게 하고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오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연애하고 계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는 잘하고 있나? 부족한 부분은 없나? 이렇게요.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고쳐나가세요. 중년 연애는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서로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밀들 꼭 기억하시고요. 실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1년 넘게, 2년 넘게 행복하게 사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오래오래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